자, 대부분 사람들이 살면서 돈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보면 목돈 들어갈 일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집 사고, 결혼자금, 결혼하고, 집 사고, 네. 차 사고, 아이들 키우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본인 결혼자금 목돈 필요하죠? 결혼하고 나면 이제 차도 사요. 이제 집도 삽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 대학도 보내요. 네. 졸업하면 결혼도 시킵니다. 네. 막내가 결혼을 하면 네. 대부분 5년에서 10년 이내에 은퇴를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은퇴 자금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목돈은. 아, 은사는 그렇죠. 나중에 살아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본인 결혼자금 모았다가 딱 깨쓰죠. 네. 목돈 딱 깼습니다. 자동차 모았다가 깨쓰고, 주택자금 모았다가 깨쓰고 이제 대출도 받죠. 네. 자녀 학자금 모았다가 깨쓰고 학자금 대출도 받고요. 네. 자녀 결혼자금 모았다가 깨쓰고, 은퇴자금은 이제 모았다가 이제 생활비로 이렇게 깨쓰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각각의 목적에 맞는 통장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결혼자금 2년짜리, 자동차, 주택, 자녀 결혼자금, 자녀 교육자금. 예를 들어 결혼을 위해서 100만원씩, 자동차를 위해서 80만원씩, 주택자금을 위해서 120만원씩, 뭐 자녀 학자금을 위해서 100만원씩, 자녀 결혼자금 100만원씩. 그죠? 네. 대부분 근데 은퇴자금 또 5억에서 또 10억이 필요해요. 네. 그럼 5년 만에 5억에서 10억을 만들려면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해야 될까요? 5년 만에요? 네. 왜냐면 5년 이내에 5억에서 10억 만들어서 은퇴해야 되니까. 네. 1,000만 이상씩 저축해야 돼요. 네. 이거 하실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밖에 저축 못 하는 거예요. 네. 은퇴자금은 이제 물 건너간 거죠. 네. 또는 중간에 뭐 하나를 포기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네. 삼포시대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60세 은퇴한다 가정하고 100세까지 산다고 이분이 이제 나이가 30이에요. 네. 어쨌든 운이 좋게 60세에 5억에서 10억을 모았어요. 은퇴자금. 네. 자, 이걸 은행에다 저축을 합니다. 은행. 네. 은행 3%. 예를 들어서 월 생활비 500만원씩. 지금 돈은 한 200만원 정도 되겠죠? 네. 쭉 100세까지 딱 쓰면 잔고 0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한 85세쯤 되니까 네. 하늘나라 갈 것 같아. 그럼 이만큼 이제 못 쓰고 죽는 돈이 있죠? 네. 이게 아까워. 네. 그래서 생활계획을 85세의 잔고 0을 만들어버려요. 음. 그럼 한 달에 600만원씩. 지금 돈은 250만원 정도 되겠죠? 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85세가 돼서 원인액으로 수익률 체크해가면서 인출해가면서 세금 낼 거 내가면서 계산했더니 진짜 85세 잔고 0이 딱 된 거예요. 네. 근데 팀장이 계속 살아 계세요. 네. 기분이 어떨까요? 계획을 잘못했죠. 그렇죠. 아니, 아니네. 그렇죠. 그래서 이 은퇴자금 5억에서 10억은 은행에다 넣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럼 0 돼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금들을 어디다 넣느냐면 연금보험에다 넣는 거예요.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이 연금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준 거거든요. 네. 그러면 똑같이 은행에다 3%에다가 5억 넣어놓고 연금보험 3%에다가 5억 넣었어요. 똑같이 인출해서 씁니다. 네. 그럼 둘 다 똑같이 잔고 0 되겠죠. 네. 그럼 연금보험과 은행의 차이점은 뭘까요? 종신금이 있습니다. 네. 연금보험은요, 마지막에 받았던 생활비가 언제까지 나와요? 종신가. 네. 살아계신 동안 평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자, 중간에 그 자동차를 딱 뽑았어요. 하지만 열심히 저축했다가 차가 한 대 딱 생긴 거예요. 과속하고 가다가 조기 뭐 할 수 있어요? 조기 사망할 수 있겠죠. 네. 사고 생기면. 그럼 그 이후에 12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건 누가 저축해 줄까요? 친구들이 대신 해줄까요? 그 가족을 위해서? 아니요. 안 해주죠. 네. 그럼 대기업에서 해주나요? 아니죠. 안 해주죠. 이 사망에 대해서 그 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망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필요해서 쓰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거 다 모았다가 캐쓰고 홀랑 모았다 캐쓰고 홀랑 모았다 캐쓰고 대출도 받고 그래버리면 이거 못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캐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일부는 남겨놔야 돼. 근데 그때마다 또 돈이 모자란데 도대체 얼마를 남겨야 되냐고요. 이 자금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자 재테크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2년짜리 적금을 은행이나 증권사에 저축을 하고 2년짜리 적금 듣고 원금은 써요. 대신 이자 남겠죠. 이자. 네. 이자는 쓰지 말고 남기자는 거예요. 네. 이자만큼은. 네. 원금 쓰고 이자 남기고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만들어서 통장을 하나 만들어요. 길게. 이 통장에다가 이자를 계속 모으는 겁니다. 원금은 쓰고요. 네.
근데 이 통장의 조건은 뭐냐면 비과세 통장이에요. 그리고 복리로 해드릴게요. 근데 복리 뭐 4%나 단위 4%나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 펀드도 넣어드릴게요. 근데 펀드는 올라가면 좋죠. 네. 근데 떨어지면요. 안 좋죠.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갈 때는 공격적 펀드, 떨어질 때는 방어적 펀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공격적 펀드와 방어형 펀드로 갈아탈 수 있는 펀드를 넣어드릴게요. 이런 걸 무슨 펀드라고 하죠? 엄브렐라. 네, 엄브렐러형 펀드라고 하죠. 요즘엔 다 저런 식으로 여러 가지 펀드를 넣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엄브렐러 펀드 넣어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중간에 원금을 찾아 쓰고 이자를 다 모아야 되는데 이 모아놓은 이자를 모으는 것커녕 그동안 모아놓은 이자 써야 될 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도 인출 기능 넣어드릴게요. 중도 인출해버리면 또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돈 필요하면 또 쓸 수 네.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인출 안 하고 요거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담보대출 기능 넣어드릴게요. 보통 이거를 이제 보험사에서는 양관대출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2년짜리 적금 넣어서 이자 넣으려고 했는데 자, 2년 뒤에 결혼하려고 100만원씩 저축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결혼하게 생겼어요. 네. 그 2년치 이자를 다 줄까요? 1년 만에 결혼하게 생겼어요. 2년치 이자 주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럼 1년치 이자라도 다 주나요? 아니죠. 안 주죠. 네. 이자 코딱지만큼 주죠. 네. 그 중에서 또 뭘 빼가? 뭘 빼갈까요? 해지 뭐. 세금 떼가요, 세금. 아, 세금. 그죠? 차라리 그러면 이 돈을 은행이나 증권사에 이렇게 넣지 말고 네. 이 돈을 이 통장에다가 추가로 넣자,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네. 쓸 때는 여기서 바로 원금 뽑아 쓰고 네. 이자는 남겠죠. 네. 자연스럽게. 세금 내야 안 내요? 안 내고. 그러다 펀드 수익률로 관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2년씩 넣기로 했다가 1년만 뺐어요. 네. 그럼 타고 1년치 수익 난 거에서 뭐 일부 감가되는 게 있나요? 없죠. 네. 2년 계획했는데 1년 만에 난 1년만 넣겠다. 바꾼다고 해서 뭐가 해야 되는 게 있나요? 펀드는 그냥 이제 뺐으면 되니까. 뺐으면 네. 되니까. 네. 그렇죠.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기, 중기, 추가 납입. 이것도 추가 납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추가 넣어서 원금 뽑아 쓰고. 제대로 넣어드려요. 그런데 100만 원씩 쭉 저축을 합니다. 추가 납입에다가. 네. 그리고 원금은 다 뽑았습니다. 네. 이자는 자연스럽게 남겠죠. 네. 그것도 관리합니다. 네. 한 30년 관리하면 이때 돈이 얼마 될까요? 그 이자만 쫙 모아서. 한 1억 돈 돼요, 1억. 그것도 많이 만들죠. 근데 5억에서 10억은 필요한데 1억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알파를 위해서 장기, 정기, 저축 기능 넣어드려요.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주기약이라고 하죠. 10만이든 20만이든 30만이든 쭉 쓰지 말고 이 이자랑 한번 좀 모아보자. 이자는 해봐야 1밖에 안 되니까 넣어드려요. 저 주계약이라는 게 뭐죠? 월납. 월납했을 때 이제 주계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주 4만 기본보험금이고요. 네. 저건 주계약은 주 월납 보험료. 20만원짜리냐 30만원이냐. 아, 그럼 이제 20만 원이 네, 20만 원. 네, 그게 되겠죠. 네. 자, 그렇게 되고 또 솔직히 공격과 방어 언제 왔다 갔다 해야 될지 이때 물가는 얼마씩 써야지 이때 돈이 될 건지 이런 거는 보통 사람들이 계산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담당 설계사님들 배정해드려요.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 있는 돈 다 뽑아 쓰고 이자랑 이거 장기 정기저축 모아갖고 연금으로 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금보험 기능도 넣어드려요. 음. 중간에 사고 생기면 이거 저축 다 깨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망보험금. 예를 들면 100만원짜리 부위를 저축하시면 100만원짜리 부위를 저축하시면 사망보험금 보통 얼마 책정되죠? 2천만원 정도 사망보험금 책정이 돼요. 네. 그쵸? 이 사망보험금 기능도 여기다 넣어드려요. 그리고 우리 종신보험 20만원짜리 계약을 한다고 치면 보통 주계약 5만원에 특약 15만원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미 여기에 주계약이 들어있잖아요. 사망보험금이. 네. 네. 그러니까 특약만 여기다 넣어도 되는 거죠.
특약 추가 기능 넣어드립니다. 네. 이제 특약 중에서도 괜찮은 특약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일을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사망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저축 꾸준히 80대까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망보험금 2천만 원이 나와요. 네. 근데 얼마 동안 저축할 수 있죠? 100만 원씩? 20번 저축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누가 저축해줘요?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수입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입보장. 60세까지. 혹시라도 내가 60세 이전에 사망하면 보험사에서 대신 100만 원씩 내 나이 60세까지 저축해달라. 수입보장 특약이에요. 중간에 또 있어요. 내가 사망하지 않고 네.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거예요. 네. 그 CI 질병이라고 하거든요. 네. 나이는데. 그러면 CI 납입 면제 특약이 있어요. 네. 돈은 안 내지만 그다음부터 누가 내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공무사에서 내주는 거예요. 그 몇 년까지 내주는 거죠, 그게? 정해진 때가 60세면 60세, 50세면 50세 정한 때까지 내주면 뒤에 가시면 돼요.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죠? 100세 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요소가 다 들어갑니다. 비과세에, 복리에, 펀드에, 공격과 방어에, 중도인출에, 담보대출에, 단기, 중기, 장기에, 담당 설계사에, 연금 기능에, 사망보험 기능에, 특약 기능까지 이 모든 게 들어가 있는 통장이 무슨 통장이에요? 엄벌레형 펀드. 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를 기준으로 쭉 잘라요. 여기까지는 은행이랑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엄브레라 펀드고요. 네. 여기 이후부터는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엄브레라 펀드인 거예요. 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VUL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차이인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수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은행이랑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엄브레라 펀드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VUL, 엄브레라 펀드가 어떻게 수수료가 다른지. 자, 펀드이기 때문에 은행이랑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들은 수수료 몇 가지일 때일까요? 네 가지일 때입니다. 네. 자, 운용보수 떼고요. 네. 수탁보수 빠지고 판매보수, 사무보수 이게 네 가지일 때요. 네. 자, 운용보수 누가 가져가냐면 운용사들이 가져가고요. 수탁보수는 수탁은행이 네. 가져가죠. 이 판매보수와 사무보수는 증권사 팔았으면 증권사 가져가고 은행이 팔았으면 은행이 가져가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모든 수수료가 후치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후치. 그치.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낼 때는 돈을 안 떼지만 네. 내가 내는 100만 원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아요. 근데 펀드에 들어간 1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 이제 적립금이 됐잖아요. 거기서부터 수수료를 떼가는 거예요. 이걸 2.4% 정도 뗍니다. 네. 이거 언제까지 떼냐면 펀드가 운영이 되면 계속 떼는 거예요. 운영되는 동안에는. 네. 매달. 매일. 매일. 네. 아. 2.4%를 네. 365로 나눠요. 네. 그럼 0.00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거를 적립금에서 매일매일 빼가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적립금이 조금이겠죠? 네. 그거 조금 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시간이 지나면 적립금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럼 많이 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떼는 게 이 판매 보수입니다. 판매 보수가 2.4% 중에 1%를 차지를 해요. 이만큼 떼요. 사모 보수.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적립금 줄어들잖아요. 그죠? 네. 썼으니까 네. 또 이제 이렇게 떼겠죠? 아. 자, 이 모든 떼는 거를 이제 100%라고 봤을 때 네. 중간에 이제 사고 생겼습니다. 네. 교통사고 났어요. 고객님, 우리 지금 30세에 통장 가입해 주셔서 열심히 저축하시다가 교통사고 났네요. 저희가 수수료 얼만큼 빼갔거든요. 고객님 통해서. 네. 근데 집안에 우환이 생겼으니까 이거 일부 좀 돌려드릴게요. 네. 있나요? 없죠. 없죠. 네. 자, 85세 장고 연결해버린 거예요. 네. 고객님 30세부터 85세까지 55년간 주거래 통장 의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장 잔고 0인데 계속 살아계시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고객님 통해서 이만큼 먹고 살았거든요. 일부 좀 캐시백 해드릴게요. 있나요? 없죠. 없어요. 얘네들은 날짜가 없습니다. 자,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엄브레라 펀드 한번 보겠습니다. 운용보수, 수탁보수, 판매보수, 사무보수. 똑같이 펀드니까 4가지일 때요. 운용보수는 운용사들 가져가겠죠? 수탁보수는 보험사. 은행이 가져가겠죠. 수탁은행이. 그리고 해서 이 두 가지는 후치 수수료를 책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위에 거랑 똑같아요. 수수료가. 음. 우장창 떼는데 네. 처음에는 조금 떼고 적립금에 따라서 많이 떼고 조금 떼는 형식이죠. 네. 그런데 이 판매보수와 사무보수는
보험사가 가져가겠죠. 아, 예. 그렇죠. 근데 이 판매 보수가 제일 많이 떼는데 이걸 네. 후치 수술을 해버리면 엄청 떼잖아요. 네. 돈 만드는데 문제가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선치 수술을 떼겠습니다. 선치. 고객님 낼 때 100만 원, 적립금 100만 원 있겠죠? 낼 때 우리가 일부 떼가고 네. 그 다음 적립금에 들어가면 거기는 우리는 노타치 할게요. 100억을 만들든 1000억을 만들든 그냥 알아서 가져가세요. 손해를 내시든 뭐 수익을 내시든 알아서 네. 가져가세요. 네. 저희는 돈을 낼 때 일부 떼가고 그 다음부터 노터치입니다. 그래서 선치 수수를 바꿔드려요. 적립금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또 떼냐면 딱 저희는 10년 동안만 뗄게요. 10년. 그 이유는 면제입니다. 선치니까 매달 들어가는 매달 그 월납에서 뺀다는 네, 얘기. 올라가서 빼는 거예요. 적립금하고 상관없이. 똑같네요, 항상. 항상 똑같죠. 똑같은 거죠. 네. 선치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10년 동안만 떼고 또. 그 이유는 면제예요.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납입도 10년 동안 떼주고, 그 수수료도 선치로 바꿔드렸어요. 대신, 고객님, 7년 동안만 이거 수수료 약정을 해주세요. 약정. 저희가 혜택 해드렸습니다. 7년만 약정 걸어주세요. 우리 핸드폰 2년 약정, 인터넷 3년 약정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수수료를 우리 7년 동안은 꼭 내주시겠다고 약속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거 선치로 바꿔드리고 10년 동안만 뗄게요. 자, 사무보수는 통장 관리해야 되고 홈페이지 관리해야 되고 기본 뭐 사무비용 나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립금에 따라 떼는 게 아니고 고정된 그 10년까지 아니고 그거는 계속이에요. 계속 왜냐면 홈페이지 계속 운영해줘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그 10년까지 떼는 거는 판매 수수료만 수수료. 판매 그게 몇 프로 정도 되죠? 한 6% 정도 됩니다. 6%. 납입 원금의 1%. 납입 원금 100만 원이면 100만 원 6% 6만 원. 100만 원. 저 방금 네. 증권사에서 2.4% 뗀다 했지 않습니까? 후치로. 네. 2.4%의 판매 적립금의 2.4%는 적립금 전체의 2.4%. 2.4%. 거기에서 이제 판매 사무 이게 1%를 차지하고 네. 운수가 1.4%를 차지하는 네. 거죠. 적립금 전체에서. 그럼 맞아요. 요거는 판매 보수만 1% 차지하고 네. 나머지가 이제 1. 나머지가 2.4%. 2.4%. 3.4%인가요? 네. 판매 보수만 1.4%, 나머지 요 세 가지 합쳐서 1.4%. 다시 한번. 판매 보수만 총 이 네 가지 합쳐서 2.4%인데 네. 그 중에서 판매 보수만 1.1%, 1%. 나머지는 합쳐서 1.4%. 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우리는 적립금에 안 떼고요. 네. 적립금에 대해서 1% 만약에 100억이에요. 네. 100억이 1%면은 1억이잖아요. 그렇죠. 판매 수수 1억을 떼간다고요. 음. 그냥 안 가져간다고요. 네. 납입하는 원금에서 6% 정도 떼는 거죠. 그거를 10년 동안 떼는 거예요. 아, 그건 이제 6%를 10년 동안 뺀다. 약 6% 정도요. 설계서에 나옵니다. 가치 네. 설계서에. 네. 근데 그 중에 중간에 혹시 해약했을 때 우리가 10년을 받아야 되는데 네. 10년 동안만 약정 걸어다는 거죠. 네. 해약하더라도 10년 지내 보장해달라고. 네. 이 얘기. 아, 10년 치면 보장해달라. 네. 약정. 약정을. 네. 약정을 7년 안에 만약에 해약을 하면. 그러면 이거 못 낸 거죠. 네. 그만큼은 빼고 적립금에서 빼고 주는 거예요. 아, 해지 뭐 그게 되겠네요. 네. 어쨌든 7년치는 이제 보증을 해달라는 거네요. 네. 6%를. 네. 6%를 이미 계산을 해놓겠네. 그죠? 네. 그 사무 저거는 그럼 몇 프로를 떼는 겁니까? 1점 몇 프로, 2점 몇 프로는 될 거예요. 월납의 1점 몇 프로. 뭐 회사마다 좀 달라요. 네. 여기에는 수금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기본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거 다 다릅니다. 그러면 7% 정도 되네요. 저 두 개가. 두 개가 7%, 7.5%라 7% 정도 되겠죠. 7%, 6% 정도 될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중간에 사고 생겼습니다. 네. 이제 회사에서 100만원짜리 가입했으니까 3만 원고 2천만 원 더 줘야 되잖아요. 네. 고객님 사고 생겼네요. 야, 은행이랑 증권사 너희들 고객님 통해서 수수료 가져왔으니까 일부 좀 배탈해봐. 주나요? 안 주죠. 얘는 안 줘요. 고객님 저희가 판매 수수료랑 사무보상 합쳐서 한 50만 정도 가져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다 드리면 이거 다 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다 드리면 회사 망하잖아요. 네. 다 망하지 않을 정도로 가지고 일단 돌려드릴게요. 네. 근데 우리는 2천만 원 더 줘야 되잖아요. 네. 적립금 플러스 2천만 원이니까. 네. 근데 50만 원 그 택도 없죠. 네. 그 나머지는 뭘로 만들까요? 어떤 재원으로? 그걸 위험보험이라고 해요. 그 위험보험이 하나 더 뗍니다. 무슨 얘기냐면 2천만 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네. 30세 기준으로 남자는 약 1,300원 정도, 네. 여자는 700원 정도를 위험보험료 따로 떼요. 네. 그러면 제가 이번 달에 요거 내고 여기 수술 4가지 내고 위험보험료 1,300원 냈어요. 내고 나서 제가 사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 또래의
이제 1,300원씩 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그렇죠. 보험사에서 쫙 모아서 2천만 원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냈는데 이번에 제가 사망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제 또래에 통계적으로 누군가 한 명 사망한 거예요. 네. 그럼 제가 낸 돈은 그 가족한테 가는 거죠, 2천만 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갯돈이라고 생각해요. 네. 갯돈, 위험보험료는 갯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초기에는 나이가 젊을 때는 10명 중에서 1명이 사망을 해요. 네. 9명에서 십시일반 모아서 2천만 원 만들어주면 되죠. 네. 그러니까 좀 위험보험료가 작아.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한 85세쯤 되면 10명 중에서 5명이 사망을 해요. 그럼 5명이 각자 한 명씩 그 사망보험 네. 책정을 이렇게 담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보험료가 처음에는 작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 예. 위험보험료는 위험보험료를 계속 내는 거네요. 계속 내는 거예요. 네. 왜냐면 사망보험을 해줘야 되니까. 네. 자,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이 평생 내는 위험보험료 있죠. 네. 이거 다 합치면 2천만 원이 안 돼요. 음. 2천만 원이 안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 로또 있죠, 로또. 네. 로또를 내가 매월 1,300원 주고 살 때도 있고 1,500원 주고 살 때도 있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비싸게 주고 삽니다. 네. 근데 이 로또는 평생에 한 번은 무조건 당첨되는 로또예요. 어차피 죽으니까. 예, 그리고 그동안 당첨이 된다면 그동안 낸 로또비 있죠. 네. 그거 이상 더 나와요. 이런 로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해야죠. 그게 이 위험보험료. 여기서 내는 위험보험료는 평생에 어쨌든 당첨이 되는데 평생 낸 돈보다는 더 많이 나와요. 그죠? 또 이게 지금 변액연금이죠. 베리 유니버셜. 아, 변액연금이 아니고 변액 변액유니버셜이네. 쭉 계속 낼 수 있는 거. 12년이 그거지 않습니까? 의무납입이고요. 의무납입이죠. 네. 그러니까 12년 의무납입인데 10년 동안은 판매 수수료를 수수료를 떼고. 떼고 아, 그 다음 또 11년 차 때도 돈 냈어요. 그럼 안 떼는 거예요. 12년 뭐야? 11년 차 때 또 네. 돈을 냈어요. 왜냐면 12년이 의무납입이니까. 네. 그럼 6%를 10년 동안에는 6만 원씩 떼요. 내가 네. 100만 원 낼 때 네. 6만 원 빼고 돈이 들어가겠죠. 네. 근데 10년 지나고 난 100만 원에서는 6만 원 안 빼고 들어간다고. 네. 근데 그 변액 유니버셜은 저런 사망보험금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중간에 사망하면 회사에서는 이거 돈 모아서 2천만 원 주는 거죠. 결국에는 회사에다 낸 수수료 있죠. 네. 다 돌려받는 거죠. 음. 근데 이분이 조기 사망 안 하고 오랫동안 계속 살아계셔. 네. 그럼 그동안 낸 이 수수료 언제 돌려받을까요? 장고 0 됐죠, 아까. 85세면 장고 0 되잖아요. 네. 근데 오래 사시면 계속 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모든 수수료는 오래 산 생활비로 또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죠. 아까 바트 5억이라는 돈을 네. 은행 3%와 펀드 연금 3%인데 똑같이 넣어놨어요. 네. 그거 똑같이 찾았습니다. 네. 그럼 똑같이 장고 0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 원금 자체가 없어진다는 없어지겠죠, 당연히. 네. 원금 없어지는데 그 이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아닌가? 아니죠. 네. 자, 은행 3%에다 5억을 집어넣고 생활비 찾았습니다. 네. 그러면 85세 장고 0이 돼버렸어요. 네. 자, 이제 연금 3%에다가 네. 똑같이 5억을 집어넣고 생활비 좀 찾았습니다. 네. 그러면 연금 3%는 통장 잔고 0 안 될까요? 일단 돈 들어간 거는 그럼 0 되겠죠, 0 되겠죠. 그래도 우리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나오잖아요. 네. 이 돈 어디서 갖고 올까요? 위험보험료 낸 거에서 다 뺏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은 조기 사망하면 사망한 대로 보험사에다가 낸 수수료, 은행이나 증권사에 낸 수수료는 돌려받는 제도가 없어요. 네. 하지만 보험사에다가 낸 수수료는 결국 사망보험으로 돌려받든가 연금 연금으로 돌려받는 거.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이제 사망보험은 없네요. 그죠? 그렇죠. 죽었을 때는 없고 그냥 이제 연금 개시 때부터는 조돈이 이제 계속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평균 수명 이상 살면 네.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게 돌려받는 거예요. 음.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세 시대에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엄브레온 펀드는 비과세에, 복리에, 펀드인데 공격과 방어에, 중도인출에, 담보대출에, 단기, 중기, 장기에, 설계사에, 연금기능에, 사망보험 기능에, 중간 내가 사망하면 대신 돈 내줘, 다쳐도 대신 돈 내줘. 그동안에 낸 수수료는 사망보험 캐시백 대, 오래 살면 오래 산 대로 캐시백 대. 담당자 오라면 오죠, 가라면 가죠, 소개해주면은 감사하다고 선물 보내죠, 생각되면 때때로 챙겨주죠. 얼마나 인간적인 상품이에요? 근데 왜 설계사님들이 자신있게 구입을 못 팔까요? 중간에 하락하면 손해니까. 그렇죠. 이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이 VU에 이런 상품은 정말 좋은 상품인데, 그리고 이 사망보험금 나 보험료 없어지는 돈 있잖아요. 평생 다 내는 돈 합쳐봐야
2천만 원이 안 되니까. 근데 막 90대 넘어가면 돈 더 많아지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왜 이렇게 좋은 상품을 남겨놓고서도 자신있게 판매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을까요? 그게 뭐냐면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니까요. 자, 7년이 지났습니다. 딱 7년이 지났어요. 자, 100만원씩 7년 넣으면 원금이 8,400만원이에요. 자, 적립금이 1억이 됐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엄브렐라 펀드 적립금이 1억이에요. 해약하면 얼마 나올까요? 1억 다 나오겠죠. 그거 떼고 나오겠죠. 그렇죠. 세금 떼면 세금 네. 떼고 뭐 네. 어쨌든 1억 다 나오겠죠. 네. 자, 보험사에다가 8,400만원 똑같이 다 집어넣었어요. 네. 자, 펀드 관리 통해서 어쨌든 1억이 됐습니다. 적립금 1억이에요. 네. 7년 지났고요. 해약하면 얼마 나올까요? 이때 1억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요. 네. 이거를 설계사님들이 모르세요. 7년이 지나면 여기 있는 적립금은 그냥 은행이나 증권사에 있는 적립금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습니다. 페널티가 없어요. 7년이 지나면 만약에 이제 그 수익률이 나가지고 1억이 됐다. 네, 그럼 그거 해약해도 1억 다 받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세금 또 내겠죠, 마찬가지로. 자, 근데 7년 되기 한 달 전에 해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손해일까요? 7년 이후에는 아무 때나 해약해도 적립금에 대해서 손댈 수가 없어요. 보험회사 다 드려요. 네. 근데 7년 되기 한 달 전에 예약하면 얼마 손해일까요? 이거 7년 약정 걸었잖아요. 네. 이거 한 달치 네. 빼고 주는 거예요. 아, 그 한 달씩 빼주는구나. 한 달치가 얼마였었죠? 6%. 그럼 얼마예요? 6만원. 1억에서 얼마 빼고 주는 거예요? 6만원 빼고. 자, 두 달 전에 예약하면요. 12만원 빼고. 세 달 전에. 18만원.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1년이 지났어요. 네. 문제는 1년이야. 네. 1년이야, 2년. 자, 1년 동안 100만원씩 1200만원. 납입원금이 1200만원. 투입원금이 뭐 수수료 빠지고 1000만원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수수료 빠지고 1000만원 네. 들어왔어요. 근데 수익이 200만원 생겼어요. 1200이. 그 적립금은 1200이겠죠. 네. 이때 해약하면 얼마일까요? 아, 6년치를 다 내야 되네요. 그렇죠. 네. 그 6만원씩 6년치를 빼는 거예요. 네. 6만원씩 6년치면 얼마예요? 6만원 곱하기 720만원. 6년. 430만원이에요. 432만원이에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400만원이라고 할게요.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상각 유지비. 유지를 했었으면 상각을 해나갔을 텐데 네. 유지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상각된 거예요, 이만큼이. 음. 미상각된 유지비. 유지를 했었으면 상각했을 텐데, 네. 그죠? 그게 432만 원인 거예요. 그 적립금 1200만원에서 432만원 빼면 얼마예요? 400만원 빼면 해양금이 800만원. 입니다 고객님이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1200을 줬는데, 네. 수익이 낮다고 했는데 200만원. 네. 내 해약금 왜 800만원만 주냐? 이건 뭐예요? 이런 그지 같은 상품이 있냐? 이거 수익이 안 난 거 아니야? 자, 수익률 볼게요. 1000만원 투자해서 200만원 수익 생겼어요. 원금 대비 수익률이 20%죠. 네. 그러면 이거 연수익률은 몇 프로일까요? 1년에 20%죠. 아니죠. 그는 거치했을 때 20%고요. 네. 이 1000만원은 월납으로 넣었잖아요. 네. 월납으로 넣었는데 원금 대비 20% 났으면 연으로 40%짜리 상품인 거예요. 왜냐면 첫 달에 낸 거는 20% 이자 다 줄 거고요. 네. 두 번째 달에는 20% 중에서 한 달치 빼고 주죠. 네. 맨 마지막 달 거는 20% 중에서 한 달치만 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40%짜리인 거예요. 이거 수익률 40%짜리예요. 연수익률. 그런데 중간에 해약하면 약정 수수료가 발동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거죠. 7년이네요. 그러니까 7년. 자, 그러면 거기는 이렇게 좋은 상품인데요. 7년 이내만 해약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일부러 해약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호랑이 담배 시절에는 대부분 사람들 그때만 생각하거든요. 그때 중간에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출 기능이 없어. 여기 인출 기능이 없었어요. 돈 필요해. 이거 해약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약정 수수료가 발동되는 거죠. 1,200만 원인데 돈 필요하면 인출해버리면 되는 거지. 인출하면 또 된 그게 있습니까? 돈을 뺐었잖아요. 페널티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세요. 네. 자, 인출 기능이 없으니까 해약을 하는 거예요. 돈 필요한데. 그럼 해약하면 약정 수수료가 발동이 돼서 손해보는 거죠. 네. 아니면은 내가 낸 돈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네. 내가 돈 내고 내가 돈을 쓰는데 대출 이자를 내야 돼. 네. 속상해. 네. 그것도 해약을 해. 그럼 약정 수수료가 발동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상품 만들어 놓고서 중간에 계속 해약만 하는 거죠. 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금감원에서 고객님들 이거 해약률을 좀 낮춰라. 자꾸 해약하지 않게 해달라. 민원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보험사에서 중도인출 기능을 좀 넣어주자.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돈 쓸 수 있는 구멍을 좀 네. 넣어주자. 그러면 주가 이번에 돈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해약 안 하고 인출해 쓰면 되잖아. 네. 그럼 계속 가겠죠. 네. 게다가 여기는 보험사는 2달 연치되면 세 번째 달에는 쉬어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살리려면 3개월치 한꺼번에 넣어야 돼요. 내가 2달치가 없는데 3개월치를 어떻게 넣어요? 그죠? 돈 없어서 쉬었는데. 근데 인출이 가능하잖아요. 내가 낼 돈이 없어. 그럼 적립금에서 빼서 내면 되겠죠, 이렇게. 낼 돈이 없어. 빼서 내면 돼요. 이번 달 넣으면 다음 달에 또 없어. 그럼 넣었다 뺐다 하면 돼요. 이걸 전문용어로 돌려막기라고. 네. VUL은 12년이 의무납입이에요. 네. 12년 동안 100만원씩 함부로 한 번도 안 쉬고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죠. 10만원씩이라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없겠죠. 네. 중간에 어떻게 해서든 못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해약시켜야 돼요, 무조건? 네. 아닌 거예요. 중도인출기능 제도 활용해서 찾아서 다시 내시면 돼요. 12년 동안. 12년 의무납입이 지나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자유납입이니까. 이해되시죠? 네. 12년인데, 네. 만약 이제 12년까지 한 6년째 만약 6개월을 안 냈어요. 네. 안, 안 낼 수는 없고, 빼가지고 이제. 빼서 아, 넣는 거죠. 네네. 한 달치를. 네. 안 낼 수는 없고, 12년까지 의무납이니까. 네. 네. 내가 굳이 귀찮아서 그건 싫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네. 3년 정도는 연기해드릴 수도 있어요. 12년 이후로. 네. 납입 연장이고요. 네. 그렇게 내줄 수 있고. 아, 어쨌든 144번은 내긴 내야 되는데, 네. 5년이 지나면 36회는 연기해드릴 수 있고요. 5년 뒤부터는 3년 정도는 연기를 할 수 있네. 네. 어쨌든 3년 근데, 뒤부터. 아까 2년 빼서 넣으면 되니까. 네. 굳이 연기할 필요 없죠. 네. 일부러 해약하는 경우 두 가지 있어요. 담당 설계사랑 대판 싸운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약정수수 내고서도 내가 해약하겠다. 담당 그 회사가 대비기 싫은 거예요. 약정수수 내고서라도 해약하겠다. 이거 아니고 이상은 요즘 돈 없어서 해약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있는 돈에서 안에 뺏어 넣으니까. 그러니까 납입기간 긴 거 12년에 대해서 별로 너무 걱정하지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변액연금은 다르죠? 변인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거랑 똑같아요? 네. 아, 그러면 1년을 딱 냈어요. 네. 그러니까 중도인출을, 몇 번, 1년을 내면 중도인출을 1년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1년을 내면 해양급금이 800만 원 생기겠죠. 네. 그렇죠? 그럼 각 회사마다 그 해양환급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네. 그 이거의 50%는 400만 원 인출이 가능해요. 음, 그거를 12번 인출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해양환급 800만 원이고 적립금 1200인데 400만 원 인출해버리면 적립금 얼마가 돼요? 800이 되고 1200에서 400만 원 인출했으니까 네. 해양급금은 400만 원이 되겠죠. 네. 그럼 여기에서 50% 또 50%면 200만 원이죠. 네. 200만 원 또 인출이세요. 네. 그럼 적립금은 600만 원이 되고 해양금은 200만 원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12번 인출할 수 있어요. 아,